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전에서 공공심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역사가게 김태경 약사입니다. 지난 5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하지부종과 혈의협착증 강좌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들려주셔서 영상을 보셔서 너무 감격스럽고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비만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데요. 비만에 걸리면 자도 피곤하고 뱃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살을 뺄 수 있는가 5가지 영양요법을 하려고 합니다. 비만은 단순하게 외적인 문제가 아니고 비만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혈압도 높아지고 또 당뇨에 걸릴 수 있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또 척추 협착증이 걸리기 쉽고 또 하지부종이 걸리기 쉬운 이런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비만하는 순간 평생을 있게 되니 이 비만 문제는 단순하게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만세포를 이루는 연쇄 재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비만하게 될까요? 비만하게 되는 이유는 첫째,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칼로리를 먹죠. 이 칼로리의 대사율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100이라는 칼로리가 들어왔는데 연소율이 80칼로리라면 20칼로리가 남잖아요. 그 남는 20칼로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몸에서는 그것을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지방이라는 성분, 그러니까 중성지방이라는 성분으로 해서 우리 몸속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저장 창고에는 어디에 있냐면 제일 저장하기 쉬운 곳이 어디냐면 복부살과 또 허벅지살에 저장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살과 허벅지살에 먼저 이러한 남는 칼로리를 지방으로 전환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고기만 먹어서 지방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총 칼로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먹어도 다 칼로리를 합산해서 남는 칼로리가 우리가 연소하는 칼로리 이상으로 될 때 이 지방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복부하고 허벅지에는 이제 외적으로 보기는 이제 굉장히 어렵더라도 내적으로는 큰 해가 없이 저장이 되는데요. 그것이 차고 넘쳐서 지방이 간에 저장이 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방이 이제 간으로 가서 그것이 흘러 넘치게 되면 간은 지방간이 되게 됩니다. 지방간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우리 몸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인슐린 저항성이 유명한 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데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순간 세포 속으로 음식이 가더라도 충분한 양의 에너지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돼서 그 다음에는 세포가 힘을 잃어버리고 세포 사멸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포 사멸이 일어난 자리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세포 사멸이 일어나고 세포가 죽게 되면 그 자리는 지방세포가 이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방이 넘치게 되면 혈관으로 중성지방이 간에뿐만 아니라 혈관 안으로 스며 나오게 됩니다. 혈관으로 스며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면 혈관이 이제 딱딱해지고 하는 죽상동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죽상동화를 겪으면서 혈관 내피세포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의 길이 막히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혈관의 길이 막히면 첫째, 척추를 따라서 있는 혈관이 약해지면 척추 협착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리의 혈관이 약해지면은 이 다리의 혈관이 막히면 동맥과 정맥의 길이 막히게 되면 다리에 있는 피가 이 심장길로 잘 이동 못하게 되면 하지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눈의 혈관이 막히면 뭐가 되죠? 백내장과 황반변성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눈이 이제 기름이 많으면 눈 흰자가 노래지잖아요. 그것이 혈관에서 나온 이제 기름 덩어리가 혈관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 기름진 혈관은 혈관과 간을 갖다 상하게 할 뿐더러 또 어떤 일이냐면 우리 몸에서 제일
미세혈관이 모인 데가 어디죠? 눈과 콩팥이게 됩니다. 눈에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 황반변성과 백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신장에서 미세혈관이 막히면 뭐가 되죠? 신장이 손상돼서 심장이 엄청난 과부하가 걸려서 이제 신장이 나빠지는 속도가 아주 급속하게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에서 우리가 몸무게가 비만해서 생기게 되면 이 비만에 비례해서 혈압이 그냥 상승하고 또 그 혈압 상승하는 속도에 비례해서 신장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만 세포에는 그러므로 이제 비만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염증 반응을 잘 일으키게 됩니다.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TNF 알파나 인터루킨 1이나 6 같은 독성 사이토카인이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세포가 점점점 죽어가는 악순환에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몸에 사이토카인이 쌓이게 되면 몸이 온종일 찌푸둥하게 됩니다. 그래서 찌푸둥하게 돼서 피곤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진통제나 이러한 이제 붓기약을 먹는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세포 안팎을 청소하고 우리 몸속에 용광로를 돌려서 세포 대사율을 높이는 5가지 영양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NMN입니다. 이 NMN은 어떤 것이냐면, NMN은 이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 NAD로 변합니다. NAD로 변하면, NAD는 우리 몸속에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를 돌려주게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미토콘드리아가 깨어나면은 세포 속에 에너지가 들어갈 때, 우리 몸의 음식 속에 에너지가 들어가면 에너지가 이제 연소를 하게 되는데, 미토콘드리아는 특히 지방 산화를 해서 지방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잘 만들어주게 합니다. 그때 NAD가 이용되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에너지가 활발히 타니 지방이 없어지고 피곤함도 덜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지고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미 동물과 사람 대상으로 NMN을 먹였더니 비만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오메가3입니다. 이 오메가3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오메가3 우리가 지방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은 피로 그냥 들어가면 독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는 포장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포장하냐면 키로미크론이나 VLDL이라는 그러한 수송용 지단백으로 지방을 넣어서 운반하게 되는데요. 그 숫자를 많을수록 지방을 많이 운반하게 되겠죠. 근데 오메가3는 이런 킬로미크론이나 VLDL 숫자를 줄어드는 것, 곧 운반 차량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반 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은 우리 몸속에 음식에 지방이 들어왔을 때 흡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흡수율은 어느 정도 떨어지면 자그만치 이 오메가3를 먹으면 20에서 4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양의 지방을 먹어도 100g의 지방을 먹어도 오메가3를 먹는 사람은 100g에서 20g을 빼면 80g이죠. 80g이나 60g까지 줄일 수가 있는 것인데, 줄여들려면 오메가3의 용량을 하루에 2g 내지 4g을 먹게 됩니다. 여기에는 오메가3가 2g짜리인데, 그러니까 이것으로 뱃살을 빼려면 하루에 오메가3를 2알 내지 4알을 먹게 됩니다. 좀 고용량을 먹게 되죠. 이렇게 먹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RTG 오메가를 쓰는 것이 좋고, 또 오메가3를 쓸 때 초인계에 저온을 쓰면은 오메가3 중에서 나이든 물고기나 큰 물고기에는 중금속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어서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모든 것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으면서도 오메가3의 효율을 높이는 오메가3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비타민 B군입니다. 에너지를 연소시키려면 비타민 B군이 에너지를 연소시키는데 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비타민 B군이 들어있어서 에너지를 연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 비타민 B군이 없으면은 이게 에너지가 연소가 잘 안 돼서 그 효율이 이렇게 대사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사율 높이기 위해서는 비타민 B군이 또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는 비타민 B군이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실리마린이 됩니다. 실리마린은 여러분 이제 실리마린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간 세포를 보호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어떻게 간 세포를 보호하냐면 이 실리마린을 먹게 되면 그 간에서 그 지방이 중성 지방으로 바뀌는 것을 막아주게 되고 그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서 지방간을 억제하는데 아주 탁월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을 없애줄 때 그 인슐린 저항성이 풀리고 해결되고 피가 맑아지게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리마린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그 은행잎과 병풍잎입니다. 은행잎하고 병풍잎은 왜 중요하냐면 혈관의 길을 뚫어줍니다. 혈관의 길을 뚫어주게 되면은 그 기름떡, 그러니까 피에 기름이 많아서 중성지방이 많아서 피떡으로 그 혈관이 내피세포가 손상돼서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 은행잎과 병풍잎은 혈관의 그 찌꺼기를 제거해서 혈관 길을 넓혀주게 됩니다. 또 병풍잎은 정맥벽을 탄력성을 주고 그 은행잎은 동맥을 깨끗하게 해줘서 여기에는 동맥과 정맥을 같이 넣어줘서 그 혈관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정맥이 좋아서 또 사이토카인 같은 독성 물질을 그 길을 통해서 밖으로 보내고 그 에너지를 음식과 산소 공급 원활히해서 그 세포 속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오늘 강좌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내 몸의 몸무게가 늘어나는 만큼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은 노화가 가속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되면서 몸이 급속도로 악화돼서 피가 깨끗해지지 못하고 혼탁해지고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신장기능, 여러 가지 질병, 척추협착증 이러한 것들이 질병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약을 하죠. 첫째는 NMN으로 먹어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효율을 높게 하는 건데 에너지 연소율을 높게 해서 우리 몸에 쓸데없는 칼로리가 남지 않게 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인데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살려주는 것이 NMN입니다. NMN이라고 요약을 했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돌리고 두 번째는 고용량 오메가3를 먹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지방의 성분을 20에서 40%까지 막아주는 작용이 또 중요하게 되고 또 세 번째는 비타민 B군을 먹게 돼서 그 다음에 들어온 음식물이 빨리 연소되도록 미토콘드리아에서 빨리 연소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비타민 B군이 되고 그 다음에 실리마린으로 무엇을 지킨다고 했죠? 간이 지방간이 되면은 피가 탁해지고 그러기 중성지방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간의 지방간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 수치를 제어하면서 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실리마린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다섯 번째는 은행잎과 병풍잎인데 은행잎과 병풍잎으로 도를 뚫어가지고 혈관의 길을 열어서 이 염증 물질을 밖으로 빼내고 그 다음에 혈관의 길을 보호해서 세포까지 에너지가 잘 전달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요법이 뱃살을 빼고 대사를 정상으로 돌려서 여러분이 100세까지 통증 없이 지내고 인슐린 저항성이 없이 지내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돼서 건강하게 사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5일 뒤에는 여러분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대전에 사는 역사가객 디지털 허준 도마태평양약국 김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